안녕하세요. KPP와 함께하는 라이트룸 강좌를 오늘부터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오한솔 작가와 함께 라이트룸을 왜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풍경사진에서 풍경사진에서는 그 최적의 조건에서의 그 촬영도 중요하지만은 보정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후보정의 중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촬영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보정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진 결과물을 낼 때 촬영의 중요성이 50%라면 그만큼 후보정의 중요성 역시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후보정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네. 예, 뭐 포토샵 라이트룸도 있고 캡처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카메라 브랜드 제조사에서 출시된 그런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라이트룸을 줄곧 사용해왔고 라이트룸의 장점에 그만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는지 총 9강의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후보정을 하는 이유. 먼저 보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엄청 역광 상황이 세거나 아니면 야경, 밤에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환경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많이 다른 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반면에 이제 그냥 빛이 좋은 순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별 상관없는 대낮에는 사실 저희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카메라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결과물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노출과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후보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고요. 네. 이 때문에 카메라가 촬영해준 사진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여주는 데 있어서 노출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데 있어서 후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자, 어디죠? 여기는 이제 그 종로구 창신동이라고 네, 낙산공원 아시죠? 네, 낙산공원 그 언덕 쪽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 이제 요즘 생긴 카페에서 사실 촬영을 했어요. 근데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어둡지 않겠죠. 네. 네, 어둡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로 노출을 잘 맞춰서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얻게 됐어요. 네. 실제로 뒤에 건물들 보시면 여기 건물은 엄청 막 밝게 타 있죠. 네. 그런데 앞에 있는 마을들은 이렇게까지 어둡지 않을 텐데 너무 어둡게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노출에 맞춰서 이렇게 마을들이 제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촬영하다 보면 뒤가 다 날아가 버려요. 네. 이렇게 흰색으로 뚫린 사진은 나중에 보정으로도 살릴 수가 없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노출을 비슷하게 촬영을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가 그걸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장의 사진을 모두 촬영해서 노출을 정확하게 이제 비슷하게 섞어준 이 정도 노출이 색감은 실제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더 예쁘게 제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노출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맞추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일출 일몰 시간대나 야경 사진 이런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노출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 노출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맞추어주는 과정,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보정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후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그 유사한 그 노출값을 맞춘 것도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목적 그런 게 뭐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 얼굴도 이제 그냥 촬영한 거에서 이렇게 포토샵 과정을 거쳐야지 더 예뻐지잖아요. 네. 눈도 키우고 턱도 좀 조정하고. 네, 저도 사진관에서 이제 한 번씩 증명사진 찍으러 가면 좀 다른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보다 훨씬 나은. 네. 뭐 제가 많이 촬영하는 풍경 사진도 그렇겠죠, 당연히.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색감보다 더 아름답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색깔들은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더 아름다운 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후보정을 할 수 있다. 후보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실게요. 롯데타워죠? 네, 이거 얼마 전 촬영한 굉장히 따끈한 사진인데요. 보정을 한 건가요, 이게? 이게 무보정이에요. 네, 원본 사진 색감입니다. 그 자체도 되게 멋있는데요? 그렇죠. 원본 사진 자체도 실제로 제가 보는 것보다 살짝 어둡게 찍혔어요. 어둡게 촬영한 사진인데요. 네. 이날 그 일반적으로 해가 지는 방향이 하늘이 좀 붉게 이렇게 타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기가 굉장히 하늘이 깨끗한 날에는 일몰 반대편 하늘도 약간 핑크색으로 물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반대쪽 하늘을 촬영한 거예요. 이게 원본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 원본도 약간 핑크색 느낌이 있고 이렇게 건물들의 핑크색 기운이 약간 도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이 사진을 이제 편집을 해야겠다, 보정을 하려고 생각할 때 딱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핑크색 색감이에요. 핑크빛 띠는 서울 잠실의 일몰. 그래서 이 붉은색을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핑크색을 조금 살려서 보정을 했죠. 뭐 없는 걸 갖다 붙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구름 결들을 조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핑크빛을 전반적으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보정을 한 거죠. 아마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사진이 훨씬 이제 색이 진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모습 자체가 약간 핑크빛을 띠는 서울의 일몰이었기 때문에 그런 색을 더 살려주는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보다 포토샵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라이트룸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가 않고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작가님 생각하시는 라이트룸을 주로 사용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 사실 저는 사진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진을 알려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라이트룸을 처음에 시작해야 나중에 사진 정리하기가 편하다, 단순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한 13년도 그쯤부터 라이트룸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7년 이상을 라이트룸을 계속 사용한 거죠. 쓰다 보니까 라이트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강력한 라이브러리 기능이에요. 한국말로 도서관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을 때도 이렇게 정렬이 돼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400번대에 가면 제가 원하는 과학기술책이 있고, 그렇게 찾는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라이트룸을 사용하다 보면 제가 언제 촬영한 어떤 사진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그 폴더에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걸 정리하는 과정 같은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뭐 포토샵에서 브릿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도 계신데,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라이트룸을 사용하다 보면 사진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편해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사진을 촬영했을 때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라이트룸이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 어떤 원리로 불러와서 저장을 하고 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포토샵이죠. 포토샵은 사진 한 장, 뭐 JPG든지 아니면 로우 파일이든지 한 장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PSD라고 하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런 방식인데, 라이트룸은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사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로우 파일, 사진 파일들을 폴더체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있으면요, 그 사진을 불러옵니다. 라이트룸 프로그램으로 불러 들여오고, 제가 한 장 한 장 보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보정에 대한 데이터들을 카탈로그라는 이런 파일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정을 거치고 나면 제가 보정을 다 해서 필요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들을 하나씩 JPG로 이렇게 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익스포트, 내보내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진들이 여러 장 있더라도 사진에 대한 보정 데이터들이 한 장 한 장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라고 하는 파일 하나의 통째로 몇천 장의 사진에 보정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본 사진을 건드리지 않고요, 원본 사진은 그대로 있는 채로 보정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고, 제가 필요할 때만 사진을 하나 둘씩 이렇게 익스포트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도 있어요. 이 카탈로그의 용량이 커지면 컴퓨터가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카탈로그를 새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가 화소가 좀 크죠? 예, 제가 지금 쓰는 게 니콘 Z7인데요. 로우 파일이 4,600만 화소.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풍경사진 촬영하다 보니까 촬영하는 컷수가 많지 않아서 이 정도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컷수가 많은 분들은 JPG도 많이 쓰시잖아요. 인물 촬영할 때. 그런 경우에는 또 용량이 적으니까 뭐 관리하거나 보정하는 과정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아마.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라이트룸을 왜 사용하고, 그리고 후보정을 왜 해야 하는지 간단한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라이트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런 정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